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요 IT 관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부 소비자들에게 논란을 일으켰던 내용입니다. 엔비디아는 4월 1일 지포스 GPU에서도 이 버추얼 머신을 위한 GPU 패스스루 기능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이 소식이 발표된 게 4월 1일이어서 엔비디아가 만우절 농담을 하는 것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후 만우절과는 전혀 관련 없는 내용임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컸는데요. 기존에는 만약 리눅스를 실행 중이고 그 와중에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해서 윈도우즈 가상 머신을 실행할 경우 지포스 그래픽카드는 이 GPU 패스스루를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쿼드로처럼 이런 기능을 지원하는 그래픽카드는 따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기능을 엔비디아는 지포스 라인업에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물론 제한 사항은 있습니다. 한 대의 가상 머신만 지원하며 싱글 루트 I/O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SRIOV 기능은 여전히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엔비디아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리눅스 등을 호스트로 사용하면서 게임을 즐기기 위해 윈도우즈 가상 머신을 사용하려는 사용자나 또는 한 대의 PC에서 윈도우즈와 리눅스를 함께 코드 테스트하려고 하는 게임 개발자 등 어디까지나 개인 사용자들을 위한 용도로 이 기능을 제공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소식이 나온 후에 해외 커뮤니티 반응은 반기는 사용자들도 있고요. 오히려 이 기능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순수한 게이머들은 더 그래픽 카드를 구하기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반응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상화 기능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죠. 엔비디아 관련 추가 소식입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자사의 게이밍용 GPU가 제대로 소비자들에게 공급되지 않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죠. 이건 그동안 엔비디아가 관련 입장을 이야기할 때마다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가장 많은 소비자층이 자리한 GTX 라인업의 공급량을 늘림으로써 해소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도 이걸로 완벽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일부 해결은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식으로 올해 초 RTX 2060을 관짝에서 멱살 잡고 끌어내서 다시 판매하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엔비디아는 튜링 칩의 일부에 메르스의 부활 스킬을 시전하는 것으로 게이머들의 목마름을 달래줄 것으로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놀라운 가격에 판매 중인 이 2060을 어디서 주로 사갔을까요? 어쨌든 그걸로는 부족했다고 생각했는지 이번에는 GTX 1650 그래픽카드를 끌고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현 시점에 아름다운 가격으로 만날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는 카더랍니다. 확실한 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만약에 GTX 1650이 좀 물량이 많이 공급된다. 살 수는 있겠죠. 근데 과연 그 어떤 가격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두 대충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있죠. 그 가격에 GTX 1650을 울며 겨자 먹기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썩 내키진 않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 지구적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물론 2021년 해가 바뀌고 어느덧 4개월이나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었고 부분적으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신규 감염자들은 발생하고 있고 이대로라면 올해까지도 완전한 극복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일까요? 작년 처음으로 행사를 취소했었던 컴퓨텍스가 올해 컴퓨텍스 2021도 행사를 공식적으로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온라인에서 가상으로 진행되는 컴퓨텍스 버추얼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고 밝혔는데요. IT 그 중에서 기어 쪽을 좋아하는 분들은 연초에 시작되는 이 CES 그리고 여름 전에 시작되는 컴퓨텍스 그리고 이어지는 E3 등등 굵직굵직한 행사들을 통해서 공개되는 제품들과 또 정보를 접하는데 큰 재미를 느끼실 텐데요. 올해도 이 재미는 아쉬움으로 좀 더 간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인텔은 새로 취임한 CEO 겔싱어의 온라인 비전 발표 등을 통해서 이전과는 다르게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생산시설에 어마어마한 투자, 그리고 본격적인 경쟁 의지를 밝혔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 오레곤 라이브가 전한 바에 따르면 인텔이 자사의 반도체 노드명을 바꿀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결국 예전부터 반도체 파운드리 관련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나왔던 문제가 이제 수면 위로 나온 건데요. 기사 내용을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인텔의 10나노는 TSMC 7나노 혹은 삼성의 7나노급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늘. 이런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바로 이 노드에 대한 명확한 규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업계 표준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죠. 산업 규격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파운드리마다 자체적으로 이 노드명을 붙이기 시작한 건데요. 소비자용 CPU 시장에서 14나노 이후 계속 똥을 싸고 있는 인텔이긴 하지만 파운드리 측면에서 본다면 이 노드명 때문에 가장 손해보고 있는 것도 인텔이라는 평가도 있는 거죠. 결국은 이런 겁니다. 인텔이 14나노에서 10나노로의 공정 전환에 시간이 걸리면서 경쟁사 대비 노드 전환이 늦은 것은 사실이지만 TSMC가 7나노, 이제는 5나노, 거기에 2023년에는 3나노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물론 이 이야기의 배경에는 과연 TSMC가 말하는 저 7나노, 5나노, 3나노가 인텔의 노드와 비교했을 때 그만큼의 차이점을 가지는 그리고 실질적인 나노미터 표기 노드인가 라는 물음표가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그거를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인텔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경쟁을 할 거고 고객사 유치 등 영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의 노드 표기 방식으로는 경쟁사 대비 너무 뒤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성능적으로 봤을 때 TSMC나 삼성 등과 비교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노드 표기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인텔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가능성의 측면에서 나온 소식인데 어쩌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인텔의 노드 표기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TSMC는 2021년 4분기, 그러니까 올해 4분기에 4나노 노드 양산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자, 대만 디지타임즈발 소식인데요. 이 디지타임즈는 다른 소식은 카더라 치고는 좀 잘 맞는 편이라서 괜찮긴 한데 TSMC 쪽은 진짜 너무 대놓고 매스컴 핥아주기를 하는 편이라 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조조의 이것도 아니고 말이죠. 엄청 핥아요. 자, 4나노라고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M5 노드의 일부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놈의 말장난은 끝이 없습니다. 자, TSMC에서 보통 공정 이야기할 때는 좀 잘 봐야 되는데 4나노라고는 하지만 굳이 따지고 보면 M5 그러니까 이걸 인텔식으로 표현을 하면 5나노 플러스 하여튼 그쯤 되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여튼 그렇지만 TSMC는 이걸 4나노라고 표현하고 있고 연말부터 양산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이 공정을 통해서는 애플이 애플 실리콘 생산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요. 자, 최근 그래픽카드 대란 때문에 채굴업자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저도 채굴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저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우선 이 소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세관은 300개 이상의 CMP30 마이닝 그래픽카드를 압수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래픽카드는 어찌해서 압수됐을까요? 일단 소식과 여러 정황을 보면요. 현재 중국에서 진행 중인 채굴 금지 조치, 채굴을 이렇게 지금 계속 제재하고 있죠. 그로 인해서 압수되었을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밀수였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바탕이 있겠죠. 자, 현재 유통되는 전 세계 비트코인의 약 60%가 중국에서 채굴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은 현재 암호화폐 채굴 및 거래 관련해서 강력한 이 정부 차원에서의 제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익히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시듯이 이란 또는 몽골로 이 채굴장을 이주시켜서 채굴을 시도하고 있고 이란 및 몽골 쪽에 막대한 전력난을 초래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연 이 암호화폐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자리를 잡을지 혹은 좀 소멸을 할지 그 미래가 궁금해집니다. 자, 얼마 전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인텔이 11세대 공급량을 앞으로 한 20% 정도 줄일 것이라는 업계 쪽 카더라가 있더라고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굳이 이 소식이 아니더라도 현재 인텔 CPU 가격 상황은 좀 그래요. 가격은 계속 오름세고 반대로 AMD의 라이젠 5000번대 가격은 최근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CPU의 장기적인 가격 예측에 있어서 연초부터 나오고 있는 이 파운드리 관련 소식을 보면 웨이퍼의 가격 상승설 등 여러 가지로 CPU 공급 및 가격 상황에 대해서 썩 좋지 못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와중에 채널 게이트를 통해 AMD가 5000 시리즈의 2분기 공급량을 1분기 대비 20% 가까이 늘릴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AMD 공식 피셜은 아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힘든 시기에 라이젠 5000 시리즈가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에게 업그레이드나 PC 구매에 있어서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희망적인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물론 욕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도 뭐 욕할 뻔했는데 그래픽 카드가 문제입니다. 그쵸? 그래픽 카드가 문제인데 뭐 어찌되었든 AMD의 최근 이 CPU 가격 추세는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로봇 기술이 발달하면서 자동화가 적용되는 영역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로봇 자동화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은 더 많겠죠. 그런데 그중 하나, 이건 좀 저도 개인적으로 떠올리면 좀 마음이 좀 심란해지긴 하는데, 바로 물류, 그 중에서 상하차 영역입니다. 이 레일이나 그 외 패키징 자동 분류는 뭐 자동화가 되어 있지만 어쨌든 상차와 하차는 아직까지 사람의 손이 필요한 상황이죠. 자, 그런데 최근 로봇 설계 및 제작 기업인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새로운 로봇을 공개했습니다. 자, 공개된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예 대놓고 레일도 끌고 와서 설치하고 사람이 하듯이 컨테이너 안에서 쌓여있는 박스를 하차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 저처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상하차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게 로봇이 한다는 게 상당히 놀라운 일이라는 걸요. 자, 만약 로봇이 저런 식으로 할 수 있다면 결국 상하차 부분도 언젠가는 완전 자동화로 넘어갈 가능성을 이제 무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이 로봇이 2022년 상용화가 될 건데 그에 앞서서 시범 배치할 고객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왠지 느낌적인 느낌으로 쿠팡이 관심을 가지진 않을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러비다투 채널에서는 다양한 IT 관련 정보와 제품 리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